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정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요, 1장의 총칙인데, 전기설비를 선생님이 배우시는 목적하고도 관여가 돼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사항과 2번 사항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기설비를요, 선생님들이 이 기술 기준을 배우시는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당연히 사람과 가축에 피해를 주지 말자라는 거죠. 그 사항을 지금 1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에 잘 보시면요. 발전소, 송전, 배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시설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뭘 했습니까?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이 상당히 많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따라오실 때는요, 키포인트 어떤 키워드를 잡아 드릴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2번 사항이 단독 문제로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어디 시설물을 가로를 많이 치냐면요, 이렇게 전선로 쪽과 보안통신 선로를 이런 식으로 가로를 쳐가지고요, 문제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기시설 중에서 특히 어느 쪽, 전선로와 보안통신선로 쪽은 조금 유념있게 봐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제정 목적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기설비를 이제 접하실 때요, 여러 가지의 용어의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 용어의 정의를 접하실 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전기를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해보죠. 자, 전기를 먼저 여기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떤 송전선을 통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전기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지지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을 해 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집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어떤 무슨 거미줄처럼요, 전기를 계속 데리고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급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먼저 만들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무슨 장소겠어요?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이제 지진물을 통해서 데리고 계속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철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전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송전선로를 거쳐가지고요, 이제 어디를 거치고 오셔야 되냐면 전기를 계속 감압시켜서요, 우리가 원하는 220V까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제 분배를 해주셔야 되니까 배전선로 사이에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요, 당연히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있으셔야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다시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신 변전소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배전선로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수용가 쪽으로 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급전소가 뭐냐면 전력계통의 운영 및 지시를 조작을 하는 곳입니다. 자, 비행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지휘통제소가 필요하겠죠? 우리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계통에 운행하는 지시를 좀 해가지고요, 야, 전기가 지금 모자라니까 발전소 다시 만들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 지금 전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 부분에 빨리 뭐 좀 해줘, 유지 보수 좀 해줘 라고 해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급전소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가 다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소자가 붙으면요, 사람이 근무해서 거의 다 뭐랍니까? 운영 지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급전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개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폐소라는 말도 당연히 소가 붙으니까 누가 근무해야 되냐? 당연히 사람이 근무를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개로, 폐로
당연히 여기서 개폐소는요, 이러한 의미 파악을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으셔야 된다? 차단기와 달로기 같은 기계 기구를 넣어서 우리 송전선로를 끊어버리거나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개로도 하고 폐로도 하고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등회로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용어의 정의를 잘 보시면요. 여기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관등회로를 잘 보시면 이 관이 뭐냐? 선생님, 관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이 흐르면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도관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건요. 가늘고 긴 걸 관이라고 얘기하고 등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등입니다. 전등. 자,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있는데 거기에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빛을 비춰주는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형광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20V를 넣었으면 220V를 가기 전에 항상 뭐라냐면 방전등용 안전기를 통해서 전압을 약간 증폭시킨 다음에 방전을 한 순간 그 이후에 220V를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형광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형광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극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220V를 여기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0V를 공급을 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시설을 해주시냐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알고 계신 안전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20V를 가했을 때 여기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높은 전압을 팍 하고 증폭시켜줘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관등회로가 그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등회로를 잘 보시면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어디까지 방전을 시켜주는 관까지의 거리, 지금 뭐 분필을 칠하면 여기까지를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방전등용 안전기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습니까? 관등회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뭘 잡으면 됩니까? 형, 광 등을 잡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